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로사산재 사건을 준비하는 경우 과로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업무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시간에 대한 조사를 막상 해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은 업무시간 조사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하고 업무시간에 대한 자료 정리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기준을 중심으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시간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면, 업무시간 조사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시간을 증명하는 그 자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회사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전산 자료가 있다면 이처럼 좋은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체크 자료가 없는 경우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다양한 상상력으로 찾아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지도를 통해서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휴대폰 기지국 조회를 통한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하이패스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방법, 업무용 컴퓨터 로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문자 메시지, 그리고 카톡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 외에 대중교통수단의 승하차 기록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이메일 자료를 통한 시간 확인하는 방법 등 제자의 업무 특성과 생활 패턴 등을 파악한 후 다양한 방식의 동선 확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발병된 12주간 제자의 그 행적을 추적하는 모든 매체를 체크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고인의 동선이 확인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고인의 행적을 찾아내었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부분은 그 행적과 동선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시간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업무시간을 뽑아내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업무시간에 대한 정확한 개념 파악이 먼저 필요합니다. 업무시간은 고용계약상의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해서 사용자의 지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 일체를 업무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근로시간의 그 개념과 업무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정확히 알고 시간 데이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통상 9시에서 18시까지 근로시간이 근로계약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8시 30분에 출근한 후 업무 준비를 하거나 저녁 18시 이후에 30분간 업무 정리 시간 등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은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업무시간에는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게시간도 제대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식사시간과 같은 그 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또는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게시간, 식사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중지한 상태로 제대로 된 휴식이 보장될 때 휴게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보장된 만큼의 자유로운 휴식이나 수면이나 식사가 불가능하다면 업무시간으로 오히려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 계산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실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시간 산출을 해야 한다는 점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간 휴게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조업체와 같은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계약상 정해진 일을 8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의 총 근로시간은 10시간 정도가 되는데, 점심 식사시간 1시간을 공제하고 총 근로시간 9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오전에 30분 그리고 오후에 30분 또는 오전에 매 1시간마다 10분씩, 오후에 그리고 매 1시간마다 10분씩 중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간 휴게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중간 휴게시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생산 라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간 휴게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심야 근무 시간대의 가산율은 근로시간 개념과 달리 적용된다라고 하는 점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의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이 길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30%를 가산해서 업무 시간을 산출한다는 점도 일반 근로시간의 50% 가산율과는 달리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비직과 같은 감시 단속 업무이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인 경우에는 야간 근로시간에 대한 가중은 없다라고 하는 점도 일반 근로시간 계산 방식과 다르고, 아울러 택시 운전자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이 길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 중 승객이 있는 경우나 승객이 없는 경우를 구분 없이 운전 또는 주행을 한 시간에는 일률적으로 30%를 가중해서 업무 시간을 산출한다는 점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로사산재 사건의 경우 과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넘어야 할 산은 과로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 시간입니다. 업무 시간 조사에 대해서 저는 그릇을 키우기 위한 조사에 비교하는데, 그 그릇이 어느 정도 크게 커졌을 때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업무 시간에 대한 조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 시간에 대한 조사를 단편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조사해서 시간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성급한 결정을 하거나 애초에 시간 개념에 대한 고민 없이 산출한 후 스스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체크하시고, 반드시 산재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시간 관련된 업무 시간과 관련된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